한 4분 남았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존의 여타 정당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기자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 나오시는 우리 유동규 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이 이슈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삐딱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투영이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우리 기자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통일당 당대표를 맡고 계시는 장경동 대표님이 우리 당 지도부와 함께 미주 지역 당 교육에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못해서 오늘은 참석을 못했음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자들 바쁘신데 2분 전에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유동규 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자유통일당 입당 및 22대 총선 계양을 지역 출마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대표님이 해외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지내신 우리 유동규 대표님이 왜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현재 자유통일당 고문으로 계시는 정강훈 고문님께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동규 대표님은 원래 집안 전체가 독실한 기독교인인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셋째 누나가 넷째 누나가 늘 그 메시지를 보내고 하루에 한 통씩 정가훈 목사를 만나라. 그리고 정가훈 목사 설교를 들어라. 그때는 이재명 밑에서 있을 때니까 다 지워버렸답니다. 정가훈 목사를 왜 들어? 다 지웠는데 막상 이제 감옥을 딱 갔는데 감옥 가면 있는 책이 성경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딱 읽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어릴 때 신앙이 생각이 나고 특별히 넷째 누나가 왜 정가훈 목사를 만나라 그리고 그 설교를 들어라 하는 것을 그때서 이제 알고 그래서 제가 모셔온 게 아니고 저는 의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의병. 유동규 의병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래서 우리 당에 입당할 것을 본인이 결심을 해서 그럼 왜 다른 많은 50개 정당이 있는데 우리 당에 오시려고 하느냐 제가 물었더니 다른 당은 진실과 정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좋다. 그러면 그 정신으로 하면 우리 당에서 우리가 환영을 해드리겠다 해서 오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이제 본인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모님 잠깐만 계시고요. 자, 자유통일당 중앙당이 우리 유동규 대표님의 공식 입당을 추인했기 때문에 우리 당 대표를 대신해서 우리 정강훈 고모님께서 우리 유동규 대표에게 당복 전달 및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유동규 대표님 나오십시오. 자, 우리 당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통일당 당복을 입었고 우리 고모님도 꽃다발까지 다 증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유동규 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왜 자유통일당에 몸을 담게 됐는지 그 출마 선언 및 입당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계양 주민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건국 전쟁, 그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합니다. 한미동맹 기반 위에 다져진 무역로, 과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룩한 원자력, 동네에 의사 한 명 없던 우리가 이룩한 선진 의료 시스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기업들, 그 다음에 건실한 부모님과 그 다음에 성실한 자녀들이 지켜낸 가정,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모든 곳에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위기는 이재명이라는 존재로 대표되는 종북 좌파 세력의 폐악에 비롯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약칭 민주연합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진보당이 여기에 연합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진보당이 먼저 발표를 합니다. 민주당이 우리는 진보당을 흡수하기로 했다, 이런 어떤 발표 내용이 아니라 진보당이 먼저 우리는 들어간다, 민주당과 함께한다, 이거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과거에 진보당이 북한 지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원내 일석을 만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종북 세력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내세우던 그들은 북한에 대한 굴종을 강요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의 잘못을,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인하여 북한이 저러는 것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유사시에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면 마치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인해서 북한이 저렇게 했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을 또 발설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고, 그 다음에 야당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는 집회를 통해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인 자유통일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전쟁 참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온 국민과 그 다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총 한 발이라도 쏘면 반드시 응징하고 괴멸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감히 적들이 혹은 어떤 적대 세력들이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서로의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보겠습니까? 만약에 한반도에 위기가 도래한다면 이것은 모두 이재명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패 척결 외치고 독재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부패하고 독재하는 정당은 바로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가장 부패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지금 8개 정도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측근들은 전부 다 감옥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거나 최근에는 김인섭, 백현동에서 이재명의 수혜를 입어서 징역 5년형에 처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주변 전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혼자 깨끗하다. 그런 무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해야 할 정당인 국민의힘 계열은 이 정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아가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관심하였고 게으르게 최소한의 방어만 선택해온 결과 종북 좌파로 점철된 민주당 계열의 이중대 역할에 급급한 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침묵하지 않고 유일하게 행동하는 당인 자유통일당은 저에게 당연한 선택이고 그 다음에 해양 문명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의 건국 인협에 충실한 자유통일당과 함께 자유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이 제도권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민생정당, 그 다음에 대중정당이 되는데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서 계세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참석하신 전체 기자분들의 질문을 다 받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한 몇 분만 궁금하신 거 직접 유동규 우리 출마 선언 하실래요? 예. 자, 그럼 순서를 다시 출마 선언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계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 유동규가 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계양에 가겠습니다. 소시민들은 평생 아파트 하나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가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희망을 품고 30년 동안 갚아야 하는 담보대출을 받고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다 털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합니다. 내 자식이 학군 좋은 데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파트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친 정치인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분당이라는 그 분당에서
원주민들의 땅값을 헐값에 수용해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 검찰 출신 변호사와 함께 인허가권을 쥐고 흔들어 자기 지분을 확보한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이 지역의 인천 계양 을의 국회의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 말합니다. 성남에서 잘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남에서 잘했다면 분당갑을 굳이 놔두고 계양으로 도망쳐서 야권이 당선이 유력시되는 그런 곳에서 출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계양을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양을이 범죄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국회의원의 방탄용으로 더 이상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또한 이재명과 같은 공범이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원래 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범죄인들이 활개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계양 주민들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을이 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발전하지 않았는지 계양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제가 반드시 계양을의 1등을 할 것입니다. 계양의 지금 가장 핵심 화두는 지금 이제 2029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던 계양 테크노밸리가 지금 그 3기 신도시 건설이 지금 그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대장 홍대선이 지금 그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금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고 여기 그 대장역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도에 보면은. 근데 이거를 연장해서 대장에서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저는 제1공약으로 삼을 것이고 계양의 주민들이 지금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변방이자 인천의 변방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데 저는 이 계양을 인천의 관문이자 서울의 관문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계양의 교통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계양을 만들고 그리고 계양 주민들이 편하게 사통팔달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에 그 테크노밸리와 건설과 더불어서 이 그 계양을 진입하는데 아주 적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에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도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이재명이 했던 공약들, 그 다음에 자랑했던 것들 제가 만들어 준 것들입니다. 저는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과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전과 사범입니다. 그 전과도 내용이 참 조잡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검사 사칭도 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과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과 같이 재판받고 있는데 이재명이 저보다 재판도 많이 받아서 법원도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아마 이번 선거는 이재명과 손잡고 재판 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유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 앞에 보여드려서 참 마음 아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이재명보다 범죄도 작고 일도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항 주민들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22대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제가 5%가 넘어야, 최소한 5%가 넘어야 TV 토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기자님들, 제가 그 5% 넘어서 TV 토론 나가야 기사거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 월드컵 아마 그 시청률보다 더 나을 거라는 이야기들로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예, 월드컵을 중계하려면 중계료가 비싼데 이거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의 두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서 계시고요. 자, 잠깐만요. 먼저 자유통일당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 설명을 잠깐만 한 5초만 드리고 본격적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통일당은 주사파나 5.18 정신이 아닌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고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는 애국 정당임을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마이크 좀 준비해줘요. 자,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그 이름을 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쪽에 앞에 분 마이크 좀 드리세요. 네, 주간동아 최진열입니다. 혹시 이제 이재명 대표와 TV 토론에서 만나게 된다면 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법정에서는 제가 늘 지금 현재 증인으로만 출석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변호사가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조금이라도 질문하려고 그러면 저보고 증인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좀 성대모사가 좀 이상했나요? 네, 아무튼 예, 목소리가 좀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TV 토론에 나가면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겪은 일이 10여 년간 한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 앞에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약속을 빨리빨리 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돌아서면 또 안면 인식 장애가 아니라 기억 인식 장애가 온 게 아닌가 의심스럽게조차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사과할 의지가 없는지, 그 다음에 진실로 본인을 범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한번 밝혀볼 생각입니다. 네, 법정에서 정인으로서 미처 하지 못할 말을 이제 방송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밝히겠다는 의사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 또 누가? 예, 저 뒤에 계신 분. 쿠키뉴스 윤성호입니다. 네. 그 입당 과정에서 혹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따로 연락이 왔던 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뭐 연락이 온 적 없습니다. 네. 네. 뉴스의 이광원 기자인데요. 그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10여 년을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벗어났다는 말을 좀
했는데 네. 그 말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래 이제 어떤 정당이나 혹은 참모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세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 세뇌로 인해서 제가 너무 깊숙이 발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양심에 계속 찔려 왔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내내 어쩌면 감옥이 제일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왔고 그것이 저 또한 제가 책임져야 될 무게로 느껴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고 김문기 씨 집에 갔다 왔습니다. 부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3년의 세간이 지나면서 가장을 잃어서 굉장히 경제 활동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이 쪽에서 거기도 변호사를 보냈답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변호사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피의자로 부른 것도 아니고 참고인이 왜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김문기 씨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저는 김문기 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제 좀 눈치가 이상하니까 자기한테 사실을 말해달라. 돕겠다. 무슨 일을 하시든 돕겠다. 저한테 오더를 내리실 일 있으면 말을 해주십시오. 저 못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김문기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몰라도 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당신은 할 일은 성남도시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리고 최선을 성남도시공사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라고 제가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 내용도 몰랐습니다. 검찰이 불렀습니다. 그때 김만배 또는 이재명 쪽의 프레임이 저를 향하고 있었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때 그때 검찰이 몰아붙였답니다. 강하게 자백하라고. 유동규 오더 받아서 무슨 일 했냐고. 한 게 없잖아요. 본인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저는 제 일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변호사가 이랬답니다. 실무자가 제일 크게 다친다고. 당신 큰일 났다고. 그분이 변호사로부터 자기를 변호해 줄 줄 알고 온 사람으로부터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적으로 어떤 고통이 왔겠습니까? 저쪽에 이재명이 볼 때는 가장 입을 안 여는 측근이 김문기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사지를 몰았어야 되는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선거 임할 겁니다. 자, 혹시 다음 분 누가 질문하신 분? 여기 여기자분. 더팩트 김세정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뛰고 계시는데요. 혹시 네. 나중에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제가 1등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단일화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양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포부를 밝히고 그다음에 계양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밝히고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쪽.
자, MBN 유승호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인천 계양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총선 전국 들어가면은 전국 순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자리에서 전국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 같이 동행하면서 밝힐 의사도 있으신지 좀. 아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개항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자, 이제 한 두 분 정도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네, 저 뒤에 계신 분. 예,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기자인데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개항을 해서 나오셔서 1등을 하신다고 지금은 밝히시면서 출마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여론이나 여러 군데서 볼 때 3자 구도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 5%를 획득하셔야만 또 토론에도 진출하시고 표도 더 얻으실 수 있는데 본인이 1등을 할 수 있는 필승 공약이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셨는데 자유통일당은 좀 전에도 그 사회자가 얘기했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한 정당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쨌든 정당에 입당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오를 하고서 입당을 하신지 그 배경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도덕적으로 굉장히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있고 이 도덕이 뭔지에 대해서도조차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의 화두는 어쩌면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당을 표방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치 아래 모여 있는 자유통일당 극우라는 명칭으로 많이 평가되었지만 극우라는 말을 쓰려면 거기에 행동에 따르는 혁명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여기는 무력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극우라는 말은 가짜 언어입니다. 예. 여기는 그냥 보수 정당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걸어왔던 길, 건국을 하고 걸어왔던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뤄낸 땀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당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진심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진심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몇 퍼센트일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많은 기자분들이 아마 3자 토론회를 기대하실 겁니다. 그렇듯이 개항 주민 여러분들도 3자 토론이 궁금해서라도 저한테 표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분. 예, 이쪽 오른쪽 저쪽에 계신 분. 신동아 박세준입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아까 보수 정당으로 일단 출마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결국 보수 정당 원희룡 전 장관과 그다음 대표님 양계 구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보수 정당 표가 분산돼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보수를 표방하더라도 분야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분야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실망하신 분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 지금 나올 거고 뭐 3지대가 만들었는데 개항을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 구도상 만약에 제3지대를 만들었는데 개항을 빼놓는다면 그 뭐 민주당 이준대를 자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가 나오는 그곳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또 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4자 구도 펼쳐질 거고 거기다가 또 옥중 출마를 또 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5자 구도. 이렇게 되다 보면 그 3자 구도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생각하지 않으셔도
예, 그 부분은 자동이 깨질 거고, 그리고 각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정치 역학 구도로만 너무 설명되면 예, 지역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예, 지역을 위해서 있는 공약들이 살아 숨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제 갈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만 이제 질문을 받고 오늘 질의응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답변을 너무 잘했어요. 질문할 게 없나 본데요. 이러다가 예. 저기 나중에 토론회 안 오시는가 모르겠어요. 네. 네.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돼갖고 지금 뭐 여당 저 비대위원장도 어저께 저 언급하고 그런데 우리 유동규 우리 대표님 보시길래 후보님 보시기에 부정선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그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그러면 공정하게 하는 선거는 도대체 어떤 선거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땅히 예, 선거는 치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에 대한 구현 이것이 앞으로의 화두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의의 민주국가에서 가장 정의의 기본은 선거입니다. 그 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민주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투명한 경쟁에 있는 그 선거를 치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당 차원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도 한때 신문법을 먹어서 제가 유동규 대표에게 살살 물어봤더니 특종거리를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자유통일당에 영입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뉴스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제는 비판을 멈추시고 정의의 보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우리 유동규 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자유통일당 입당 및 22대 총선 개항을 지역 출마 선언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